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김은수 앵커입니다.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팍스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들과 함께 주식 투자에 유용한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 주요 시황이나 업종 분석 그리고 종목 분석이라든지 핫한 주식 시장의 이슈를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 교육부터 심화 교육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방송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방송 자료, 분석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노란통 메신저를 통해서 누구나 무료로 받아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단의 안내와 같이 노란통 메신저를 실행하시고요. 오픈 채팅방 검색을 누른 다음 하단에 안내되어 있는 오늘 방송을 진행하시는 전문가님의 키워드를 입력하셔서 검색하시거나 만약 그게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이 QR코드를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입장하셔서 방송 보고 왔어요 라고 하시면서 교육 자료 그리고 시황 자료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다 편하게 받아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 방송은 녹화 방송입니다. 일정 부분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 팍스경제TV의 전체 증권 전문가님들 중에 수익률이 가장 좋은 메인 간판 전문가님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로지 수익률 상위 랭크자들만 이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 출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을 해주실 우리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러 가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 칼리 전문가입니다. 네, 벌써 지금 10월 넷째 주까지 지금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요. 자, 10월 준비들 다들 잘 하셨나요? 네, 일단은 저는 계속 선물 투자를 지금 계속 하면서, 그죠? 리딩 하면서 지금 계속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지금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 제가 일단 최근에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것들, 그죠? 현재 상승 추세나 내용 자체, 를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지난주에도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시장 자체에서 악재가 빠져주고 있다. 그쵸? 악재가 해소되는 자리값에서 어떻게 보면 상승 모멘텀 자체가 없지만 그동안의 하락 모멘텀을 제거해주면서 나와주는 상승세 힘이 지금 굉장히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일봉상, 그쵸? 일봉상 보신다라고 하면 제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 노란톡방에 참여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계속적으로 뷰나 내용 자체를 이제 계속적으로 해석을 해드리고 있고요. 현재 오늘 구간대에서도 지금 현재 매수세나 이런 부분들로 지금 수익 구간에 지금 좀 잘 가져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일단 일부 내용 중에서 가장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자리값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라고 했었을 때 지난주에도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들 중에도 하나고 지금 현재 피보나치 되돌림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부 자체는 좀 피보나치 되돌림을 다시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신화시켜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해석을 하면 자, 색깔을 좀 바꿔서 가져갈게요. 그렇죠? 일단 까만색 좀 마음에 안 드네요. 파란색으로 볼게요. 네, 그렇죠. 이전의 고점과 제가 설명드렸던 하락, 9월의 하락장 대단했었죠. 정말 대단했던 하락장이었었는데 나스닥이나 뭐 S&P 전체 지수가 이만큼까지 좀 빠져주고 예상했던 낙폭보다도 정말 크게 잘 낙폭을 의미 있는 조정값을 받았었다. 이때 당시에 이 하락폭에 견인했던 내용은 일단 1차적으로 헝다 사태가 있었고요. 그쵸? 고점 대비 여기서는 아니었어요. 그쵸? 얘는 그냥 그동안의 상승폭에 따른 그냥 눌림 정도로만 해석이 됐었던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일단 중심값을 이탈하면서 언더슈팅이 강하게 나와줬던 이런 자리값이 일단 1차적으로 헝다에서 터져줬던 내용 자체가 보여줄 수 있었던 거
였고요. 두 번째로 이제 다시 반등을 하나 보다라고 했었는데 두 번째로 가져갔었던 게 디폴트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쵸? 계속적으로 질질 끌고 아 정말 옐런 재무장관이 아 이러다가 진짜 미국 다 망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빨리 좀 해줘 해서 결국에는 승인 받으면서 거기서부터 악재가 해소가 되면서 지금 같은 상승 흐름 그리고 시장 자체 시선 자체가 지금 여기 구간대에서 시장 자체에서 지금 얘기 나오고 지금 구간 자체가 지금은 실적 발표 시즌으로 좀 바뀌어주면서 그쵸? 3분기 실적 발표로 지금 나와주고 생각보다 월가 IB에서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들을 그동안 조금 내왔기 때문에 예상치 자체가 굉장히 크게 잡아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예상치 자체가 크게 가져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 자체가 결국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로 돌아왔고 그 서프라이즈랑 대형 실적주, 금융주 뭐 할 것 없이 지금 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계속적인 상승 흐름 매수세를 계속 이어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이 악재가 디폴트에 대한 내용 자체가 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데 타이밍을 이때 뿌렸죠. 근데 디폴트는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이번에만 나온 게 아니죠. 디폴트에 대한 우려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뉴스나 이런 부분들 검색하시면 훨씬 몇 달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이때 이거를 이렇게 강하게 충격을 줄 수 있었을까? 라고 해봤을 때 전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유를 거기서 찾은 거고 하락에 대한 이유를 여기서 찾았던 거지 결국에는 저는 아직까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동안에 그쵸 코로나 사태 이후부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코로나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끌고 왔던 상승 흐름 자체가 결국에는 중간중간에 낙폭을 보여주면서 파동을 그려가는 형태가 계속 이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파동은 사실상 그쵸 지수 흐름에서 나오긴 힘들어요. 이런 파동은 좀 나오기 힘들죠. 뭐 이런 식으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지금 같은 파동은 좀 나오기 힘들고 그쵸 상승 추세일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채널 라인을 그리는 이유가 뭔가요? 그쵸 이 파동을 느끼면서 계속적으로 지켜보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동안에 강한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그쵸 5일선 이탈 없이 중심값 이탈 없이 거의 원웨이로 계속적으로 들어 올려줬었기 때문에 여기서 눌러주는 그쵸 밴드가 하락폭에서 터치만 하고 이런 식으로 반등을 주는 게 아니고 밴드 폭 자체가 열리고 꺾이고 하면서 이러한 낙폭 자체들이 필요한 단계였어요 사실. 이러한 단계들이 그쵸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는 단계가 결국에는 밴드 하단선을 터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단선을 터치한 뒤에 추가적인 매도세가 나와주는 자리값들 이런 자리값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이 너무 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여기도 일단은 일부 조정이라고 볼 수 있었고요. 여기도 조금 어느 정도 하락폭을 보여줬었던 조정 구간인데 이런 자리값이 나와줬어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 자리값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터치를 해주면서 죽여주고 타이밍이 눌러줬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바로 V자 반등이 나오면서 확대 해석해서 보시면 그쵸 확대해서 보시면 그쵸 여기서 눌러줘서 여기서 조금 더 그쵸 반등이 나오더라도 추세 자체가 이 정도는 좀 꺾여주는 흐름으로 넘어왔어야 됐던 자리값인데 이 자리값을 지금 보시면 15,000도 이제 언더로 깨져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말씀드릴 그쵸 라운드 피겨나 이런 부분들이 15,000에서 좀 강하게 보여줬었겠죠 그쵸 그래서 저기 자리값에서는 한번 그쵸 눌러주는 게 일반적으로 그쵸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해주고 나서 안착을 해줬긴 했지만 다시금 이 추세에서 깨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확실하게 죽어줘야 되는 자리값입니다. 근데 죽지 않고 정말 강하게 말도 안 되게 다시 한번 파동을 가져갔어요. 저 역시 여기서 손실을 봤었던 구간 중에 하나였고요. 큰 낙폭 자체가 여기서 못 보여줬기 때문에 이 상승폭이 그렇게 강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래도 예상했던 포인트나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뭐 한 400포인트 이상 들어 올려줬고 그 이상부터
그래서 여기 구간 때 대응은 굉장히 좀 힘들었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그쵸. 결국에는 낙폭을 보여주고 매도세를 지금 크게 가져갔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조정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 그쵸. 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구간 이전에 조금만 더 밀어주고 했었으면 뭐 전저점 지키거나 이런 자리값이었으면 이 정도의 낙폭을 좀 견인하지 않았던 자리값이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 여기서 좀 인위적으로 좀 끌어올렸다 했기 때문에 충분한 큰 그림으로 봤었을 때 조정의 필요성이 느꼈던 자리값이고 그거를 그동안에 쌓아놨던 악재들 중에 보따리를 펼치면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따리 펼치면서 여기서 가져갔고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마주친 이 상황에서는 모든 게 다 해결됐나요? 라고 했었을 때 해결이 안 됐죠.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현재 추세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지금 잠깐 드렸지만 연준 베이지북이 지금 발표된 상황에서 지금 일단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공급망 쇼크, 그쵸? 병목 현상 자체가 베이지북에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는 사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급망 쇼크 자체가 크게 우려하고 있는 사태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자체가 그럼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되나요? 일단은 이슈의 공급망 쇼크에 대한 이슈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1번, 그쵸? 인구, 취업 인구 부족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러는 지금 공급망이나 이런 소화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부족하다. 인력 부족, 그쵸? 이거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나와준 상황이었었고 아직도 코로나가 지금 계속 확산세가 아직 완벽하게 잡혀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조금 더 유지되겠지만 뭐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접종률이나 이 부분들이 이제 더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올해 연말이다 아니면 내년 초까지 한번 좀 기대를 단기간에 기대를 하면서 이 부분은 좀 소화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내용 자체는 전력난이죠. 어떻게 보면 전력난이라고 좀 표현을 할게요. 결국에는 그쵸? 지금 중국 쪽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석탄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요는 많고 그쵸? 홍수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거를 가져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친환경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우리도 따라갈 거야 라고 해서 갔는데 자기네는 그렇게 소화하면 안 되는 국가예요. 아직까지 따라갈 수 없는 사태인데 나도 우리도 따라 할 거야 이렇게 하다가 지금 같은 사태가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전력난이라는 걸 조금 소화를 하려고 하니까 이미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호주에서 난리가 났죠. 호주에서 결국에 니네 우리 거 이제 뭐 수입 금지한다고 지네가 얘기해놔서 결국에 타격을 그렇게 세게 맞았는데 호주 자체가 그렇게 해놓고 이제 부족하니까 이제 팔아줘 하니까 걔네가 그래 다시 팔아줄게 이렇게 하진 않겠죠. 그럼 우리를 뭐로 보냐? 우리 뭘로 보고 있는 거야 하면서 지금 뭐 가격도 훨씬 더 많이 올려버리고 그쵸? 그렇게 하면서 계속 흥정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올겨울 정말 기록적인 한파가 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거를 안 살 수도 없고 굉장히 지금 애매한 상황일 거예요. 국가적으로 어떻게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지금 중국 자체에서도 이제 어려운 사태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점에서 그쵸 주말 지나고 이제 이게 녹화 방송인 거 지금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주말 지나고 나서 이제 이슈가 어떻게 해소가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과 이제 중국에서 미국의 대규모 천연가스를 매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역시도 미중 갈등이 계속 심화된 상황에서 미국이 그냥 그래 니네 힘드니까 어서 가져가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천연가스 가격 계속적으로 폭등할 것이고 오일 가격 자체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중국 자체에서도 굉장히 지금 힘든 결정을 할 거예요. 결국에는 나라 입장에서 자기네가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서로 간에 타협을 볼 것이고 그렇게 됐었을 때 그렇죠? 결국에는 비싼 가격에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원자재 이러한 베이스 자체가 비싸져 버렸으면 중국 자체도 손해보고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원래 완성된 재료값이 100원인데 이미 뭐 석탄서부터 뭐 천연가스 이러한 얘네도 이제 원자재로 포함할 수 있으니까 이런 원자재 가격 자체 때문에 사실상 100원 하던 게 150원, 200원이 되면서 또 수출이 되면 그 가격대가 100원짜리를 500원에 팔던 게 그쵸? 250원이 되면 그거의 마진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맞춰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죠. 그럼 이렇게 중간재, 그 다음에 이제 최종재, 최종 단계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가져갔었을 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쵸? 연준은 지금 이 인플레이션을 계속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에요. 이 인플레이션 절대 못 잡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특단의 조치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주긴 하겠지만 시장 자체에서 어떻게 이거를 또 반영을 하고 반응을 할지는 조금 더 기간값이 걸릴 거고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나오는 가져갈 수 있는 주식 아니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여러분들이 좀 가져갈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을 텐데 자 일부 시간이 조금 얼마 남지 않아서 일단 좀 설명을 마저 드린다고 하면 그쵸 비트코인이 있고요 채권이 있고요 금이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일단 채권에 대한 지금 억만장자 미국의 억만장자 이름이 잠깐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도 지금 일단 나는 채권이나 금의 메리트보다는 지금 이제는 비트코인에 대한 메리트로 가져가는 게 더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로 했었고요. 월가 입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엔 비트코인에 대한 모든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엄청 컸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긍정적인 평가로 좀 많이 바뀌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대에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 한 ETF가 상장을 했습니다. 드디어. 비트코인 ETF까지도 나왔어요. 선물 ETF가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코인 하기 싫어 하시는 분들 그 전에 주식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포트에다가 관심 종목에다가 비트코인 ETF도 좀 담아 두시면서 정말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관심을 볼 만한 ETF 여러분들이 좀 장기 보유로 한번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다. 억만장자도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큰 금액을 투자를 해서 산다라는 것은 분명히 충분히 어디서 큰 조언을 듣고 투자 의견도 듣고 해서 가져갔었을 거니까 여러분들 이 시점에 맞춰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상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1부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브리핑을 했고요. 2부는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 중에서 오늘 볼린저 밴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칼리 전문가입니다. 네, 2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2부 진행을 앞서서 일단은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 볼린저 밴드예요. 볼린저 밴드. 자, 그러면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뭐 주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간간히 설명을 드렸었지만 지금 일단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볼린저 밴드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존 볼린저라는 사람이 만들었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기본값이 일단은 길이 20의 표준편차 2값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20이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22동 평균선 21선을 뜻하고요. 표준편차에 대한 내용 자체는 지금 굳이 다룰 필요는 없고 수학 시간에 어렸을 때 충분히 배웠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표준편차에 대한 범위예요. 범위를 이렇게 저렇게 설정을 해서 밴드띠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녹색은 상단선, 하단선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사이를 움직이는 내용 자체가 딱 중심을 계속 가져가고 있죠. 얘가 중심선이에요. 주황색이.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21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설정값이나 이런 것은 일봉상으로 했었을 때 20의 이 수치가 일단 기본적인 수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20의 이 수치. 기본적으로. 처음에 볼린저 밴드를 세팅하셨을 때 이렇게 나올 건데, 일단 저는 10의 1.9까지는, 좀 볼린저도, 여기까지 수정하는 건 괜찮지만, 그 이상까지 가져가고, 이 범주를 좀 넘어가는 거는, 피해달라. 만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0, 이렇게 조금 바꿔놓으면, 그쵸? 중심선이나 이런 라인대가 지금 21선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자, 모습 자체가, 그쵸? 일단은, 이렇게 지금 얘는 22평선이고, 제가 22평선을 세팅을 했습니다. 베이시스, 일단, 그쵸? 얘를 보면, 다시금 중심값을 향해서 이렇게 가져가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자리값이랑 좀 차이가 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20의 2의 수치로 일단 시장을 보는데 이거를 0점 조절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진다? 이게 아니에요. 볼린저 밴드를 이제 정말 잘 사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흐름에 따라서 유연하게 이 어려운 시장, 흐름 자체가 어려운 시장 자체에서 유연하게 좀 대처를 할 수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연하게 지금 일단은 대응을 하냐, 추세가 나오면 추세가 나오는 대로, 박스가 나오면 박스가 나오는 대로인데 지금 일단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일단 기본적으로 볼린저 밴드에 대한 매매 방식으로 지금 좀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캔들이 밴드 안에 있을 확률 이렇게 삐져나가지 않고 삐져나가는 것들을 이탈하는 캔들로 보고 나머지들이 이제 밴드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탈하는 애들 빼고 계산을 해봤을 때 전체 100개를 카운트를 해봤을 때 보통 88개에서 96개 정도가 안에 놓여 있다. 그러면 이탈률이 4%에서 12% 정도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그쵸?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쵸? 박스를 박스권 대응을 했었을 때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거를 계속적으로 이제 가져갈 수 있는 내용이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가로선으로 해서 특정 마디값으로 그동안 했었다라고 하면 볼린저 밴드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연하게 그쵸? 방향성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대응 자리값이 이제 좀 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볼린저 밴드는 항상 유연한 박스 대응이다. 저는 이렇게 좀 정의를 하고 싶어요. 유연한 박스 대응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러면 여기 구간대는 지금 박스권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여기서도 지금 박스권이 아니고 추세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일단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밴드위스 보조 지표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같이 활용을 하셔도 굉장히 좋은데, 밴드위스 볼린저 밴드 너비 우리말로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데, 자,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스키즈 구간, 벌지 구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여기서는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 변곡이 나와주는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이제 추세가 가기 힘든 자리값으로 바뀌는 구간이다 해서 이런 언더 허드까지는 계속적으로 끌고 그 추세를 끌고 갔다가 여기서는 청산, 그렇죠? 그리고 이제 행보 파동이 계속 길다가 여기서 이제 추세가 나오는 시점에서 재차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추세를 판단하기에는 얘까지도 같이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0점 조절을 조금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0점 조절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저는 0점 조절이 무조건 맞냐? 타이밍 잘못했을 때 타이밍을 잘못 가져갔을 때는 그거를 좀 가져가기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일단 기본 매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볼린저 밴드, 박스 이런 내용이니까 힘 자체가 좀 많이 없고 추세가 잘 안 나오는 종목일수록 박스 대응이 유리하겠죠. 어떻게 보면 국내 선물 같은 것도 있고요. 요즘은 근데 다 추세가 좀 나쁘진 않아서 변동성이 세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항생이나 나스닥 기준보다는 조금 더 완만한 변동성을 주고 있는 그런
저점, 고점, 저점, 고점, 그쵸? 이런 고점까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 포간에서 노니까 내가 짧게 대응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가장 유리한 거는 그쵸, 중심값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난 여기까지만 먹을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나는 조금 더 바라보고 싶어 밴드 저점과 고점 기준으로 좀 매매 관점을 세우시는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무 때나 세우나요? 가장 좋은 적기 타이밍이 있어요. 언제? 추세가 다 나와준 상황에서, 그쵸? 지금은 추세가 나와준 상황에서 이 추세가, 그쵸? 횡보로 좀 바뀌어준 에너지를 이제 다 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 응축 단계, 에너지 이제 뭐 발산 단계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데, 에너지를 다 썼고 누구나가 봐 긴 추세인데 여기서 이제 힘 자체가 빠져주고 밴드 기울기 자체가 우상향에서, 여기서 우상향을 지금 잘 나와주고 있죠. 우상향에서 수평으로 좀 넘어가는 이런 단계가 스타트 지점서부터 해가지고 몇 번의 지금 기회들이 굉장히 잘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타이밍이 가장 적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밴드를 찢으면서 넘어갈 확률이 계속적으로 밴드를 강하게 찢으면서 계속 한없이 올라간다.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개 중에 100개 캔들 중에 반영되는 게, 그렇죠? 4개에서 12개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계속 가져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추세가 나오는 단계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밴드가 열리면서. 그럼 이런 자리값은 여러분들이 특정 자리값 손절을 계속 대응을 하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박스 대응, 박스인데 조금 강하게 이렇게 딱 나와준 게 아니고 좀 선형으로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박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특히나 이렇게 윗골이 잡히면서 여기서 이제 좀 나와주는 매도세라고 하면 여기서는 한번 도전해 볼만 하겠죠. 매도 관점으로. 자, 이거는 이미 과거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죠? 실제 대응할 때 그래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지금이 힘이 빠져주는 단계냐, 더 이상 이 허들을 넘지 못하는 단계에서 밴드 고점을 잘 만났다라고 하면 이 자리값을 깨기는 좀 힘들 것 같아 하면서 이 전고점 라인대 부근에서 매도를 들어가겠죠. 근데 이 이상 쳤어요. 그러면 여기 구간대가 손절로 내가 버틸 수 있는 구간인지, 누군가는 손절을 볼 수 있는 거고 누구는 버텨서 매도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자리값인 거예요.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해석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실전 리딩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실시간 설명드리니까 저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설명드리고 매매 관점에도 계속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좀 매매를 하고 매매를 보면서 좀 파악을 해보셨을 때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봤었을 때 그러면 박스권에서, 그쵸, 에너지가 상승 이후에 이런 박스권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게 파동을 그리면서 밴드 고점 저점을 터치를 하는 단계가 굉장히 유리한 단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일단 좀 설명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쵸, 그러면 추세는 언제 나오고 언제 나와서 어디까지 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런 질문도 이제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면, 자, 제가 이렇게 지금 뭐 고점 터치하고 저점, 고점, 저점. 그래서 이 고점, 저점 하나를 한 파동이라고 할게요. 한 파동. 근데 밴드 고점과 저점을 터치하는 이 라인대를 어떤 움직임이 이 사이에서 역경을 가져가겠죠. 이걸 한 파동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중심값이 있죠. 이 주황 색깔. 그러면 고점이나 저점 기준인데, 고점 기준으로 저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러한 지지 모양이 보여주는 단계들, 그쵸? 반파동, 한 파동이 아니고 중심값이니까 반파동 지지가 2번 정도 보여주면 정말 강력한 시그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자리값이 추세를 결정하는 자리값이에요. 그러면 제가 정리해서 설명드리는데, 자, 1번, 그쵸? 이게 좀 정석 패턴이에요. 한 번 반파동 지지 이후에 상승할 수 있고요. 2번까지 보면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겠죠. 어쨌든 이 자리값에서 상승 파동 보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쵸? 이 자리값에서 봤었는데 그럼 손절은 언제 보나요? 그쵸? 중심값 완전히 이탈하는 느낌이 들면 이 자리에서 컷자리값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일단은, 왜냐면 매수로 볼 수 있는 타이밍을 체크를 했던 거니까 두 번째까지 나와주는 게 좋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2번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밴드 폭이 있고 어떤 상황에 이제 횡보 파동에서 이게 밴드가 열리냐 안 열리냐가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결국에는 장대 양봉이나 음봉이 출현을 해주냐예요. 밴드를 강하게 찢는 그냥 힘 좋은 강한 장대 양봉이 발생을 하면 이 중심값, 장대 양봉, 장대 음봉의 중심, 캔들의 몸통이 중심값이라고 했어요.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 드리는데 이 중심값을 해치지 않는 움직임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면 얘는 계속적으로 강한 매수가 나올 것이다. 이 얘기를 일단 두 가지를 드리고 일단은 과거 차트를 가장 최신화된 자리값들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설명을 드리면 그렇죠. 여기 구간대는 지금 일단은 저점. 이거 좀 위험했죠. 한파동 지금 반파동 저항이 나왔던 자리값이에요. 그럼 여기 자리값은 사실상 진입을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해요. 어디로? 매도로 나올 타이밍이면. 시간대가 거래량이 안 받쳐주고 있죠. 그러면 여기는 아직까지는 박스로 봐도 괜찮다. 근데 이제 위험 신호니까 조심을 할지 봐봐요. 그쵸? 저점을 한번 찍었고 중심값 돌파 못했고 다시금 저점 찍어주는 단계에서 전저점을 깨는 자리값이나 아니면 이 부분에서 매도는 대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중심값 전까지. 중심값 이탈했으니까 컷자리값 보고 매수 대응 볼 수가 있겠죠. 여기는 아니 한 번 더 관망하던가. 왜냐면 한파동을 이제 결국에는 여기서 그어줬습니다.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면 한파동 그렸고요. 여기서 뭐가 나왔나요? 얘는 아까 지금 설명드렸던 2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번 자리값으로 지금 중심값 기준으로 이탈만 없다라고 하면 밴드를 찢어버리는 강한 라인대가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져주는 시간, 그쵸? 거래량이 터져주는 시간에서 지켜봤었을 때 얘 중심값만 해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이 구간대 포지션 홀딩하고 손절가 안 잡아도 계속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시간값 지나서 내가 여기 위치에 있을 때는 그쵸 중심값 부근이나 여기부터 조금 더 아래 구간대에서 손절가 잡으면서 계속적으로 지켜볼 수가 있겠죠. 이 이후 대응 같은 경우는 여기 손절가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른 대응 자리값으로 이제 지켜볼 수 있는 자리값이고요.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나와줬어요. 결국 추세가 나왔잖아요. 그쵸? 강한 추세가 나왔고 말씀드린 대로 2번 내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계속 찾아보는 거죠. 자, 가장 최근에 있었던 내용들 중에서 한번 보면 지금 자리값도 그쵸? 저점 거의 고점이라고 볼게요. 그쵸? 저점 어쨌든 중심값에서 반파동 저항은 아니죠. 한파동 그렸다가 얘도 거래량이 터져주는 시점에서 밴드 찍는 자리값이 나왔고요. 중심값 기준으로 이탈 자리만 없다면 계속 포지션 홀딩이겠죠. 그래서 한 360 부근에서부터도 계속 지켜볼 수 있었던 좋은 자리값이다. 근데 이제 이 홀딩은 일단 지금 30분 봉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이제 좀 분봉, 1분봉이나 5분봉으로 보면 홀딩 보기엔 조금 힘들어요. 힘든 부분이 있지만 큰 그림으로 좀 보시는 분들, 주식 하시는 분들 한번 다 같이 지켜보시면 돼요. 이 볼린저 밴드를 활용을 해서 지금 같은 자리값. 자, 그러면 지금 2번 자리값까지만 나왔습니다. 네, 다음에 지금 다시 연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결해서 지금 3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내용이 좀 궁금하다. 이거를 좀 0점 조절을 잡고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저희 노란톡방 지금 오른쪽 우측 하단에 오신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교육만 거의 지금 매일매일 그래도 꾸준히 1시간씩은 무조건 해요. 이게 어떻게 특정 영상을 지금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실시간으로도 오늘자 가장 잘 보이는 뭐 패턴 대응이 있다. 아니면 특정 어떠한 추세나 아니면 어떤 특정 이슈 때문에라도 지금의 상승이나 매수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견인하고 볼 수 있는 구간대가 뭐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쵸?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자리값에서 저는 오늘 일단 볼린저 밴드를 가져왔는데 항상 1시간 정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계속 이러한 이론이나 그리고 미국 주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시장 브리핑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신다고 하면 좀 더 알찬 정보를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노란톡방 참여하시면 많은 이벤트도 같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꼭 노란톡방 참여해서 많이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3부 좀 이어간다라고 하면,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심값, 그쵸? 밴드 찢는 자리값 나왔고, 밴드가 확장되고, 그러면 이 추세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그러면 이 다음 단계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그쵸? 고점에서 팔았으면 가장 베스트인 거고요.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 추세는 이제는 시황이나 새벽 시간대 넘어가면서 거래량이 주는 시점이다 보니까 큰 그림으로 봐야 돼요. 현재 실적 시즌이니까 결국에는 올라갈 것이고, 제가 바라보는 거는 나스닥은 15,500은 다시금 터치해준다요. 월요일날 그 오전에 여러분들이 보신 시간대 그게 도달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주로 조금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15,500은 꼭 터치를 해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좀 다시금 변곡 추세로 매도세로 좀 넘어갈 수 있는 자리값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자, 아까 이어왔던 지금 볼린저 밴드 다시 이제는 1번 자리 값들을 좀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과거 데이터에 자, 박스 대응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좀 가져갔었고, 그럼 추세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자, 이 구간대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쵸? 얘도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서 나왔던 추세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이었었고요. 이 구간대는 설명을 안 드렸었죠. 자, 1차적으로, 그쵸? 여기가 좀 횡보 파동이 좀 강했다라는 말씀은 드리진 못하지만, 그쵸? 어쨌든 밴드를 찢으면서 간 장대 양봉이 나왔다라고 했었을 때, 그쵸? 이 중심값을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봤었을 때 여기 한번 터치했었죠. 위험할 뻔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구간대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다가 변동성은 이 중심값을 지켜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굉장히 내가 보냐 안 보냐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중심값을 해치고 넘어가면 여기서는 매도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자리값인데 버텨줬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버텼던 내용을 확인을 하고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장으로 움직임을 보여줬긴 했지만 결국에는 매수 추세로 이어가고 현재 실적 시즌과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매수에 대한 힘이 좀 더 마음속에 이제 강하다라고 했으면 여기 구간대 이탈하고 밴드 저점 어떤 특정 자리값만 해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계속 포지션 홀딩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값이죠. 결국에 이렇게 날아가는 자리값. 그쵸? 추세가 발생을 하면서. 자, 그리고 여기 구간대도 그래서 지금 조금 새 나가긴 하는데 볼린저 밴드 내용에서 그쵸? 이 중심값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야. 여기를 지금 이 중심값 헤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매도세가 계속 이어져 왔고 결국에는 이 중심값 기준으로 돌파 자리값이 나왔을 때 다시금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 여러분들이 해석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원칙적으로. 그렇죠. 여기 구간대도 중심값 있을 때 상승폭은 가져갔었지만 그만큼 원하는 뭐 목표가가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항상 100% 내가 그만큼은 아니겠죠. 근데 이렇게 추세가 나왔던 자리값이고 밴드가 찢어지는 자리값들을 좀 체크를 해보자는 거죠. 자, 횡보 파동이 근데 좀 많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눌림 하락을 계속 반복하면서 가져갔던 자리값인데 원하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쵸 여기 단계도 이제 또 나와주네요. 그쵸 횡보 파동이 이제 어느 정도 가져가는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여기서 한 파동을 그렸죠. 이미 한 파동 그리고 나서 낙폭 보여줬고 여기 중심값 해치지 않는 선에서 계속적으로 밴드가 찢어진 상태로 봤었을 때 추세가 이어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과거 데이터들을 계속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추세가 나오는 시간대, 타이밍, 움직임 자체를 보고 나서 횡보 구간이 굉장히 길었던 구간대일수록 저 추세가 많이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나머지는 그냥 결국에는 캔들 움직임에서 좀 놓여져 있고 자 여기는 거래량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아니지만 여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자 그동안에 원웨이 낙폭을 보여줬고 여기서 그쵸 저점 여기로 이제 고점으로 볼게요. 그쵸 이렇게 해서 중심값은 아니니까 점 가져갔다가 여기도 고점은 아니고 여기는 중심값으로 볼 수가 있겠죠. 반파동 저항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약간 애매해요. 반파동 저항으로 볼지 안 볼지 이건 애매하니까 패스할게요. 여기를 반파동 아니고 이걸 한파동으로 봤다 뭐 이건 상관없습니다. 결국엔 얘도 장대 음봉이 나와주면서 그쵸 이 자리가 해치지 않는 선에서 밴드 추세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죠. 해치지 않고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매도세를 계속 견인하면서 여러분들이 추세를 볼 수 있는 자리값들인 거예요. 그쵸? 밴드를 찢는 게
일반 횡보 파동에선 잘 안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밴드를 깨긴 해요. 근데 아랫골이 잡히면서 들어 올린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차트를 많이 보시면 제가 하는 얘기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결국에는 얘가 마감이 그래서 밴드를 찢어준 자리값에서 마감을 해준다? 그럼 이 추세는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포지션이 없었더라도 여기 구간대에서 매도를 계속 봐도 좋은 자리값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횡보파도 좀 길어야 돼요. 긴 자리값에서 그렇죠. 에너지 응축을 좀 많이 하는 이런 단계가 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서 여기 구간대도 여기야 드디어 나왔네요. 그쵸? 한 파동 한 파동 가져갔다가 반파동 저항 이후에 나와줬던 매도세 중심가 깨지 않고 여기 구간대 다 보더라도 매도 추세 계속 이어가 주는 거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정말 강한 매도 추세가 나온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트레일링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구간에서 짧게 잘라도 수익 구간이 괜찮은 거고요. 어쨌든 수익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고 내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나는 중심값 이탈하기 전까지 계속 끌고 간다 하면 여기는 적어도 가져갔을 것이고 여기서 일단 저항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끌고 갔던 분들은 계속적으로 홀딩 자리를 계속 길게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자리값이었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중심값을 완전히 이탈하고 안착하는 이런 단계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지켜봐도 좋다. 안 그러면 결국에는 중간에 끊어버리면 이런 자리들이나 이런 자리값에서 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칙 대응이 이게 너무 아까워서 나는 여기서 끊는 것보다 이 추세에서 다 먹는 게 더 중요하겠죠. 이게 트레일링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컷자리값 받네 라고 하는 게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원칙 정하면 계속 끌고 가면 얘는 더 죽었으면 계속 끝까지 더 포지션을 홀딩할 수 있겠죠. 이게 너무 아까워서 아파서 이게 아니고 원칙 대응을 한번 지켰으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매매 관점을 잡고 가져갔으면 계속 그거를 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거 데이터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럼 나스닥만 이렇게 맞나요? 항생도 이거는 뭐 항생이나 나스닥이나 이런 부분들을 뭐 다 떠나서인데 자, 색상을 좀 바꿔서 어차피 볼린저 밴드만 보는 거니까 이렇게 좀 바꿔서 설정을 해보면 항생이든 나스닥이든 일단은 좀 이런 추세를 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긴 해요. 추세 매매를 좀 보실 때 이게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인데 그쵸? 이렇게 얘도 지금 우상향을 살짝 해주고 있지만 횡보 파동이 굉장히 길게 가져갔던 자리값이죠. 상대적으로 한 번의 추세가 나와준 상황에서 횡보 추세가 굉장히 크게 가져갔었는데 결국에는 항상 좀 개파락이 있습니다. 10시 15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조금 떨어질 수는 있는 부분이에요. 갭상이나 개파락은 있는데 항상 기준으로 지금 기준으로 봤었을 때 그쵸? 결국에는 밴드를 찢으면서 넘어가는 이 중심값 그쵸? 30분 몽상 뭐 어떤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이 중심값 해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매도세 추가적으로 봐도 힘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계속 흘러간다. 이거는 결국에는 추세가 좀 잘 잡히는 종목들이나 그렇죠?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내용이냐 상승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내용이냐 여기도 지금 현재 저점 고점 반파동 지지 이후의 상승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으로 안고 가고 이거 하나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죠. 여기서 저는 하모닉 패턴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정확하게 하모닉 패턴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구간대에서 트레일링에 대한 개념 그리고 여기서 채널 라인 때 그리고 AB는 CD 패턴 이런 부분들로 전고 돌파 자리의 주요 라인 때 이탈 그리고 매수의 힘 거래량 이런 부분들 좀 따져서 추가적으로 이제 관점 잡아서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자리값들이에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인지를 하고 시장에 그러니까 보조지표를 사용을 할 때 단순히 이론 하나만 보고 볼저밴드 정말 단순하잖아요. 이론만 보고는 이렇게까지는 가져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머릿속에 인지를 하면서 과거 데이터를 정말 많이 봤었을 때 모의고사를 100번, 1000번 푼 사람이 결국에는 실전 문제도 잘 풀게 돼 있잖아요. 결국엔 똑같은 비슷한 문제들이 출현할 가능성이 크니까. 그래서 백테스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과거 데이터를 많이 보고 참고를 하고 가져가는 자리값들. 지금 이런 V자 반등 이거는 제가 따로 또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그렇죠. 추세가 지금 좀 나와주는 자리값들에서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요? 횡보 구간이 길었을 때를 기준으로 그쵸? 길었을 때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 자리값들을 길었다가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여주냐? 결국에는 밴드를 찍고 확장을 했었을 때, 그쵸? 이 중심값만 기준만 이탈하지 않으면 나는 계속적으로 매도 홀딩 보면 결국에는 수익 구간으로 가져갈 수 있는 내용들. 추세가 나온다고 해서 이 고점과 저점을 잘 보세요. 추세 나왔으니까 이거 다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사기꾼이죠. 결국에는 이 지금 찢어지는 이 템포를 계속 의심있게 계속 보다가 특정 자리값이고 내가 우직하게 어디 자리값 손절값 보면서 대응자리를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우직하게 보다가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값에서 들어갈 수 있고요. 조금 더 매도세 힘 보고 들어갈 수 있고 정말 짧게 끊을 수도 있고 그쵸? 끝까지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오래 보다가 오히려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이 강한 추세가 나와주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추세에 대한 개념도 한번 잡아보시고요.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냥 박스권 대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미 힘이 다 가져갔던 종목들 안에서는 저점 고점으로 해서 계속 끊어서 일단은 종목 대응을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더 추가적으로 언급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살 붙여서 언급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일단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기까지 지금 가져가고요. 자, 볼린저 밴드. 볼린저 밴드로만 지금 현재 좀 시간을 좀 많이 가져갔는데 자, 다시 한번 내용 요약하면서 빠르게 정리를 하면 그쵸? 밴드 위스 보조지표도 활용하면 좋고 좀 볼린저 만들었는데 뭐 표준 편차랑 중심값 이 라인대 21선 길이 자체를 설정을 조금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냥 20의 이 값을 기준값으로 그냥 놓고 여러분들이 분봉상 그리고 자유롭게 대응을 해라. 결국에는 볼린저 밴드를 잘 사용한다라는 거는 유연하게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큰 이 시장 자체에서 유연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관점을 지켜보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긴 추세 이후에 이런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횡보파동 기준으로 해서 매매 관점을 쌓아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추세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1번과 2번 관점이 있으니까 추세가 나오는 시그널 그리고 밴드가 열려주는 시그널에서 어떻게 추가적인 대응 자리를 볼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좀 정리를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고 실전 대응에서 여기가 조금 이런 자리값이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지금 이 부분이나 내용들 같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